여러분은 앞으로 몇 살까지 살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오래 살기보다는 내 손으로 밥 지어 먹고 내 발로 화장실 갈 때까지만 살기를 바라고, 누군가는 건강하지 못한 장수는 주변에 민폐만 끼친다며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80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을까가 관심사라는 글을 남겨주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걸어만 다니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새 100살까지 사는 장수비법과 노화를 막는 습관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 내가 몸을 잘 돌보지 못해 주변에서 내가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아픈 곳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밥 해먹고 청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맞는 건강 습관은 없습니다. 운동량과 체질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음식을 많이 먹음에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103세 김형석 교수님은 커피를 좋아하셔서 낮에 커피를 한 잔씩 즐기신다 합니다. 교수님을 보면 늙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 이건 절대 안 돼,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인에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는 체질이면 커피 안 마시면 되고, 카페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체질이라면 커피 마셔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걸 즐기는 것도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92세 장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90을 넘긴 나이이지만 혼자 화장실로 가 꼼꼼하게 면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이의 도움이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끔히 씻고 거실로 나와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의 뉴스를 보며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살핍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작은 글씨마저 돋보기도 없이 척척 읽어냅니다. 딸과 같이 사는 할아버지이지만 아침 잠 많은 딸이 깰까 조용히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오전 7시가 되면 습관처럼 아침을 먹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식사는 시리얼과 달걀 프라이 1개입니다. 이는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지켜온 습관입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할아버지는 산책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걷다가 100m가량을 달립니다. 숨이 차기는 하지만 달리기를 하고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이고, 오늘도 달리기 하셨어요? 밖에서 무리하지 마시라니깐. 이렇게 따뜻하게 볕 좋은 날은 무조건 뛰어야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건강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30년 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수술을 받은 데다 허리 디스크까지 하루아침에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러다 우리 자식들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관리 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깨달음을 얻고 건강에 좋다는 것들은 다 했던 할아버지입니다. 그중 자신에게 맞지 않는 건강 습관들은 빼고 자신에게 맞는 습관만 유지해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이제야 아침을 시작하는 딸과 대비되어 할아버지는 벌써 공부할 준비를 합니다. 깨알 같은 글자 그것도 영어를 사전까지 찾아가며 열심히 하십니다. 커피 한 잔 타오며 딸이 묻습니다. 아버지 피곤하지도 않아요? 난 오래 자도 피곤하기만 한데. 그러자 할아버지가 답합니다. 항상 야망과 열정을 가지고 사니 활기차지. 공부하면 가끔 잊어버려서 문제지만
할아버지는 점심을 먹고 또 어디를 나갑니다. 그곳은 바로 5평 남짓한 할아버지의 작은 슈퍼마켓입니다. 가끔 계산을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딸에게 용돈도 안 받고 혼자 경제적인 상황까지 해결합니다. 할아버지는 슈퍼마켓을 누구에게 팔 법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92세의 나이이지만 70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할아버지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아버지는 몸이 아픈 적이 있었지만 꾸준히 자기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유지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니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마저 건강한 할아버지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정신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건강습관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기자차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구기자는 지방간과 간경화 등 간 기능과 시력을 보호하는 물질인 베타인 성분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구기자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의보감과 의학입문 등에 기록된 구기자의 효능과 성분을 봤을 때도 특히나 간 기능 보호와 시력 회복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 학자들의 임상보고에 의하면 구기자에는 고혈압, 저혈압, 변비, 간장병, 신경통, 류마티스, 피로회복, 정력 증강 작용 등 이외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기자는 건구기자로 차를 끓여 섭취하거나 분말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 2리터에 건 구기자 40g을 넣고 끓인 후 약불에서 2시간 정도 달여주어 체에 걸러 마시면 됩니다. 조금 단맛을 좋아하신다면 설탕이나 꿀을 적당량 넣어도 됩니다. 가루 분말로 나오는 구기자도 있는데 이 경우 물이나 요구르트 등에 타서 마시거나 전이나 밥, 백숙과 같은 각종 요리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기자가 몸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기자는 특성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감기로 인해 열이 나거나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구기자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식품이든 마찬가지이지만 구기자도 과다 섭취 시 혈당이 떨어지거나 설사 및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말고 적정 섭취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구기자 분말의 경우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3에서 6g이고 건구기자의 경우 밥숟가락을 기준으로 1에서 2큰술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구기자는 다른 약초들과는 달리 열매, 나무의 줄기와 뿌리 껍질 그리고 잎까지 모두 차로 우려 마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구기자는 미국과 영국의 공영방송에서 현대판 불로장생의 천연약재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배우 마돈나와 미란다 커 등 유명 연예인들이 구기자차를 복용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기자는 세계 8대 슈퍼푸드에 등극할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식품이기도 하니 아직 구기자차를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병장수 습관 2번째는 너무 오래 자지 않는 것입니다. 잠을 많이 자면 단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나친 수면은 위험을 부르기도 합니다. 충분히 수면을 취하라고 많이들 조언하지만 오히려 지나친 수면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영국 워릭대 프란체스코 푸치오 박사팀은 16개의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수면 시간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부족인 사람은 물론 수면 과다인 사람도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대 랭곤 메디컬 센터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에 못 미치면 뇌졸중 발병 위험이 22%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8시간 이상 자게 되면 뇌졸중 발병 위험이 무려 146%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부족한 수면뿐 아니라 너무 과한 수면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불면증처럼 잠을 잘 못 자는 상태뿐 아니라 과잉수면 역시 수면장애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과도한 수면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는 우울감입니다. 수면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움직이는 활동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움직이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경직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기분을 북돋우는 데 도움을 주는 엔돌핀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잠에서 깼을 때 정신이 멍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를 겪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잠을 푹 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잠을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수면이 반복된다면 엔돌핀 분비가 낮은 상태가 유지되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소외감이 느껴지고 우울한 기분에 쉽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이 과하면 무기력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루의 컨디션이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수면에 쓰게 되면 하루 일과가 불규칙하게 되고 생활 패턴도 변덕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런 불규칙한 습관은 과식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는 계속 악순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잠은 무조건 보약이 아닙니다. 지나친 수면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필요한 수면 시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과하게 숙면을 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울감이나 생활이 불규칙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병장수 습관 세 번째는 껌을 씹는 습관입니다. 물론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틀니를 사용한다면 껌을 씹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계시다면 껌을 씹는 습관은 여러모로 도움을 줍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껌을 씹는 등의 저작 행동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껌을 씹는 동안 뇌혈류가 25에서 40% 늘어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또한 껌을 씹으며 하게 되는 턱 운동은 구개골 바닥의 신경망을 자극해 각성도를 높여줍니다. 흔히 우리가 불안한 상황이 되면 손톱을 뜯거나 다리를 떨기도 하는데 이때 껌을 씹는 행동을 하면 불안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는 껌을 씹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프로골퍼 미국의 필 미컬슨은 2021년 PGA 챔피언십에서 사상 첫 50대의 나이에 메이저 우승컵을 차지했던 것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필 미컬슨은 그 집중력을 유지하는 비결로 껌을 씹는 습관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 국내에서도 껌 씹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여러 이유로 침샘의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입마름으로 인해 구취가 나게 되고 식욕도 떨어지며 소화기능의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가 들면 구강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껌입니다. 껌 안에 침샘을 자극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물에 잘 녹는 칼슘 보충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껌을 씹는 것 자체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 침의 분비량을 10배 가까이나 늘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입속의 박테리아 증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충치를 일으키는 산의 생성도 막아줍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양치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껌이라도 씹으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껌을 만약 다량으로 장시간 씹게 되면 턱 근육이 커지면서 치아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치아에 금이 가고 수복물의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병장수 습관 네 번째는 호기심을 가지는 습관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며 나의 불문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호기심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중 지적 호기심은 매우 좋은 호기심입니다. 이런 지적 호기심이 가득 찬 노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열심히 탐독합니다. 평소에도 틈날 때마다 책을 읽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 호기심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나이를 먹을수록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70세에도 광장에 나가 젊은 사람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고 그 나이에 새로운 악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첼로의 거장 카잘스는 93세에도 매일 3시간씩 연습을 했으며 괴테는 84세 때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자신의 대표작 파우스트 2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스트리오솜이 감소해 학습 의욕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쥐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유전적으로 표적화된 약물을 사용해 스트리오솜의 활동을 증진시킨 결과 나이 든 쥐들도 과제 수행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스트리오솜 활동을 억제시킬 경우 쥐들의 과제 수행 참여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박사가 연구 성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간에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 나타나는 최대의 적은 배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90세 의사 이시영 박사님도 공부가 돈보다 더 소중한 희망과 행복을 준다는 말을 한 바 있으며 독일의 노인 심리 전문가 하르트무트 라데볼트 부부 역시 피할 수 없는 노년 세계에서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비결은 단 한 가지, 끊임없이 노력해 배우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화하는 두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지속적인 공부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나이 들면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도조차 안 해보고 미리 단정 짓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게 되면 한 번 들은 것이 다 이해되지 않고 다음 날이 되면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 지루한 과정 속에서 반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병장수 습관 5번째는 햇볕을 쬐는 습관입니다. 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좋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햇볕을 많이 쬐어주고 있으신가요?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는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햇볕을 창문으로 쬐기도 하지만 사실 창문을 통해 쬐는 햇볕은 비타민 D 합성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비타민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이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에서 창문을 쬐을 경우 창문을 활짝 열어 햇볕을 쬐야 합니다. 피부를 노출시켜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하루 10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주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햇볕에 노출되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도 안 좋기 때문에 적당히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햇빛이 적어지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계절성 우울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우리가 평소 햇빛에 맞춰 움직이던 우리 몸의 생체식의 균형이 깨지면서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우울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은 우울증 증상과 비슷한데 이때 식욕이 늘어 체중이 증가하기도 하고 잠을 전보다 많이 자는데도 피곤하고 처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 햇빛이 비친다면 나가서 10에서 15분 정도 산책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햇빛은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랭크 박사는 뉴욕에서 뉴멕시코보다 결장암 발병률이 거의 3배나 높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결장암은 결장 내막에서 시작되는 암으로 직장암과 매우 유사한 암에 해당합니다.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모든 형태의 암 발병 위험을 60%나 크게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햇볕을 쬐는 것이 혈압을 낮춰주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한 연구팀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질산소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햇빛이 피부에 닿는 순간 혈관 속으로 방출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면의 질 향상, 뇌기능 향상 등 햇볕 쬐기는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도서가 출간될 정도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햇볕 쬐기를 알고는 있지만 아직 잘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날이 점점 풀리는 요즘 햇볕 쬐기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은 이렇게 무병장수 습관 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건구기자를 이용해 차를 우려 먹거나 구기자 분말을 섭취하는 등 구기자를 가까이 하는 습관. 둘째는 너무 오래 자지 않는 습관. 셋째는 껌을 씹는 습관. 넷째는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으려는 습관. 마지막 5째는 햇볕을 쬐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어 아픈 몸 상태를 이끌고 오래 사는 것만큼 비참한 상황은 없습니다. 때가 되어 대비하면 늦은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무병장수를 위한 습관을 스스로가 챙겨야 합니다. 건강은 그 누구도 아닌 내 스스로가 챙겨야 합니다. 장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 아프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며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어차피 아플 사람은 아프고 건강할 사람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